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재료관리 4번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검수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동고 저장하는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냉동고 관리하는 부분 하루에 한 4번 정도 온도 점검도 해야 되고 넣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강의 들으면서 간단하게 많이 말고 한 페이지 정도 기록을 하도록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기록한 거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출석으로 그렇게 출석하는 방법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이 종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오프라인 하실 때 제출해 주셔야 돼요. 문교부에서 이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공부한 그러한 증거들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으시고 한 장 정도 자기가 느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되는 것만 적으면 돼요. 제 말 하나하나 다 적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딱 적으셔서 원페이지로 해서 날짜 적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수작업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우리가 물건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납품서와 우리가 주문한 발주와 가져온 표를 가지고 점검을 해봅니다. 어떤 점검? 수량이 동일한지, 그 다음에 품목이 주문한 대로 품목이 다 맞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량이나 크기 등에 대해서 검수를 합니다. 하나가 맞는지 한 박스가 맞는지 그런 순서. 그리고 실제량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한 박스에 100개가 들은 게 진짜 100개가 들었는지, 그 다음에 10kg가 된다면은 과연 무게가 10kg가 되는지 그런 실제량에 대해서 검량과 검수, 양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해서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품질 기준이 맞는지 검사를 합니다. 자, 품질이 맞는지. 자, 우리가 오다한 물품은 닭에 대한 크기가 7585 큰 거라든지 작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소고기 같은 경우 A 플러스 등급인지 등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하자에 대해서 반품 처리를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수량을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그러면 지금 반품을 해버리면 제품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게 못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 다시 또 배송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배송하는 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배송하는 팀이. 그래서 배송하는 팀도 뭘 해야 된다?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요. 자, 그런 서로 상호 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검수를 하게 된다면은 재료를 관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냉동품입니다. 왜 냉동품이냐면 냉동품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점검하고 냉동품들은 받자마자 바로 냉동실로 바로 넣어야 됩니다. 실온에다 놔둔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냉동품은 바로 냉동고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냉장 제품입니다. 냉장 제품. 자, 그 다음에 가공품, 건자재. 그 다음에 청결제나 아니면 청소용 종이, 그 다음에 화학약품, 청소용구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 자, 이런 식으로 제품을 받아서 집어넣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금수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수할 때는 금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건을 받을 때, 좀 매장에서 러시아워가 아닌 시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영업하기 전에 받는다면은 훨씬 더 좀 나을 수가 있겠죠, 그죠? 손님 막 오고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물건을 받는다든지 혼잡할 때 이렇게 되면 뭐 분실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적절한 금수 설비 및 기계가 구비되어야 된다. 자, 적절한 금수 설비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뭐 저울이라든지 제일 필요한 건 온도계겠죠.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제품과 제품 사이에 파이로메타 온도계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온도가 적정한지. 자, 그 다음에 저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양인지.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밑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관하는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수시 필요한 시식 또는 분해 실험이 가능하다. 자, 이 제품이 왔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양상치 같은 경우 냉동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물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찢어서 고기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충분한 금수 시간이 확보돼야 된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급하다고 그냥 받아버리면, 품질에 미달되는 제품을 받고 나서, 자, 받고 나면 반드시 뭘 하냐면은, 사인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어떤 확인? 우리가 받았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 사인한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뭐 품질이나 아니면 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인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금수시 납품업체, 그러니까 배송온 그분과 함께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무조건 반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상품은 수량이 미달되고, 함량이 미달되고, 이 상태는, 자, 진공팩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진공팩 되어져서 배송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품한다는 것. 그 다음에 포장지가 찢어져 있다든지, 캔이 부풀어져 있다든지,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시키고, 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품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품서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물건을 갖고 온 그 상대방의 사인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추가 배송을 또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상대편에서 잘못된 물건이 왔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구매 명세서에 대한 사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즉 상방간에 가지고 복사용지죠, 그죠? 상방간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송온 차량이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퀄리티 뭐 세균이 뻘거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문제가 되겠지요. 외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안에 내부도 물건 보관하는 곳도 아주 청결하게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냄새가 나지 않는지. 자, 그 다음에 불합격품에 대한 처리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다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미 계약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아까 얘기했는데, 조금 더 얘기하자면, 소고기, 돼지고기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과배 과일 같은, 과일류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 크기나 등급이나 향기, 신선도, 색깔, 형태, 숙성도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기계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 브릭스를 체크하는, 자, 당도를 체크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도 같이 당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뭐, 브릭스 10 이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냉동육과 냉동 같은 경우에, 자, 포장 상태나 냉동 방법 등도 확인을 하고요. 포장 상태나. 자, 냉동 제품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드라이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갔다는 거. 자, 그러면 쪼그라들 수도 있고, 또 이치가 날 수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냉동된 상태에서는 그런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적다는 거.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동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반품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건들을 달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란이나 오리알, 메추리알, 이런 난류, 그러니까 알란, 알 같은 경우에는, 자, 브랜드나 중량, 뭐, 그 다음에 미세한 균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알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되나요? 계란 같은 경우, 특별히,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에 넣어서, 네, 가라앉는 게 좋고요. 둥둥 뜬다든지, 소금물에, 네, 넣었을 때. 자, 그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상했다든지, 또 그 다음에 알을 보관할 때, 알 같은 경우 거꾸로 보관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세로 부분이 좀 세모 모양이 밑으로, 위에가 불룩하게 된 모양들. 자, 요런 모양. 자, 밑에는 요렇게, 위에는 불룩하게. 자, 밑에는 요렇게. 자, 그럼 어떻게 숨구멍이 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놔야 되겠죠, 그죠? 보관하는 방법도. 자,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계란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때 살모렐라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한번 위생적으로 세척되어져 가지고 들어온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빵가게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이미 깨어서 노란자하고 흰자하고 노란자만 온다든지 흰자만 온다든지 이렇게 따로 분류돼서 유통이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은 안 좋다는 거. 왜 안 좋냐면은 계란이 금이 갔다든지 아니면 파손된 것들을 분리해서 오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 배추 같은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나 다듬기 상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선도, 크기, 묶음, 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뭐 연한 것이냐, 억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져와야 되겠다는 거, 리시빙 받아야 되겠다는 거, 건품을 하고 나서.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 저장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우리가 냉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냉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0도에서 10도까지 사이를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냉장 보관의 특징. 네, 이거는 장기간 보관이 아니라 단기간 보관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미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번식된 것들은 사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온도 관리를 잘 못하면 오히려 더 품질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온도 관리가 중요하고 온도. 자, 그 다음에 저장 기간이
중요합니다. 저장 관리 기간이 아시겠죠? 자, 냉장 관리는 쿨링이라 해서 공기를 매개로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주위의 공기보다 좀 더 낮추어주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냉장고 같은 경우는 오픈 타입으로 이렇게 여는 방식 아시겠죠? 소비자가 또 그 다음에 유리가 들어가서 반개방형. 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냉장 에어가 막 나오고 있죠. 그죠? 반개방형 상태가 있죠. 이렇게 냉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자, 그리고 뭐 좌우나 앞뒤로 열 수 있는 김치 냉장고 같이 밀폐형 쇼케이스. 자,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형 냉장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문형으로 워크인 냉동고처럼 냉장고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냉장 보관기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 육류, 가금류, 어패류, 난류, 계란 같은 거. 그 다음에 채소, 과일, 그리고 유제품.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고기부터 해드릴게요. 로스트나 뭐 스테이크, 국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장 온도는 0도에서 2.2도, 한 2도 내지 3도 굉장히 조금 얼기 직전 그런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고기 같은 경우에는 막 한 3일 정도, 국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자, 그 다음에 베이컨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육류는 막 보통 평균 보면 뭐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는 하루 이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닭고기, 오리고기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평균 육류와 똑같아요. 0에서 2.2도. 네, 거의 얼음이 열 정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같은 경우나, 오리고기나 이런 것들도 빨리 상하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자,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온도가 좀 낮아요. 냉장고인데, 뭐, 냉동보다는, 자, 어느 시점이 몇 도라 했죠? 뭐, 마이너스 1도 정도. 자, 그렇게 보면 보관 온도는 마이너스 1도에서 1도 사이 아시겠죠? 자, 의류 같은 경우도 부패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서라도 며칠,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1, 2일 그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개류도 의류하고 같이 마이너스 1에서 1도 사이에 하루 이틀 정도 보관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란 같은 경우에는, 자, 달걀 같은 경우, 가공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뭐 한 5도 정도, 평균 4도에서 7도 사이, 평균 한 5도 정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걀로 조리한 것 같은 뭐 계란찜이라든지 아니면 계란을 풀어서 지단한다고 만들어 놨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풀어졌기 때문에 하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미만, 온도는 0에서 2도 사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채소류 한번 보겠습니다. 채소류는 고구마, 호박, 뭐 양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뭐 온도는 한 15도 정도, 좀 시원한 느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뭐 한 7도에서 10도 사이인데 한 달 정도 가능합니다. 자, 채소류 같은 경우는 또 신문지나 이런 걸 사놓으면 훨씬 더 오래 갈 수가 있겠죠, 보관을. 그 다음에 뭐 배추 같은 경우, 양배추나 건채류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14일 정도. 기타 모든 채소들은 뭐 평균 한 5일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냉장 보관하는 거에서.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좋겠고요.
자, 과일 같은 경우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네, 4도에서 5도, 평균 5도, 과일, 딸기, 포도, 이런 것도 5도.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사과는 좀 저장 기간이 오래됩니다. 딱딱하니까 한 14일 정도. 그 다음에 딸기나 포도 같은 경우, 좀 무른 과일은 3일에서 한 5일 정도. 자,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어느 정도 평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대해서 뭐 시판하는 우유는 한 3, 4도, 네, 3도에서 4도. 자, 보통 제조일로부터 한 5일에서 7일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탈지 우유, 뭐 이렇게 멸균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이 좀 오래 되죠, 그죠? 우유 보관 온도는 한 3도, 4도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유기한 적혀 있는 최장 한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즈 어떻게 고형분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6개월 정도 자,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 총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리시빙. 자, 재료를 받을 때, 자, 기구가 필요합니다. 온도계라든지 측정 온도계, 저울, 그 다음에 운반차, 뭐 기타 등등 서류에 필요한 거, 그리고 물건을 받을 때는 예, 양적인 부분들, 품목별, 수량적인 부분들 이런 세 가지, 그리고 제대로 된 부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갖고 온 사람과 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편에도 반드시 같이 검사를 해서 반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뭘 기록으로서 남겨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왜? 뭐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잘못 받은 물건으로 인해서 자 자기가 잘못 사인을 해버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심한 징계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음식이다 보니까 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많은 재료에 대해서는 버리게 된다면은 돈에 대한 손실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서하고 입고하고 할 때는 책임이 막강하다는 거. 그리고 보관할 때는 어떻게 냉동품부터 먼저 다 넣어놔 놓고 그 다음에 냉장, 그 다음에 건자재, 기타 등등 순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식품은 인간이 먹는 것이다 보니까 아주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오다할 때부터 받을 때까지, 그리고 보관할 때까지. 그런 다음에 추후에는 어떤 부분들, 그러한 부분이 냉장고, 냉동고에 들어가서 온도 관리. 냉동고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4회 정도에 대해서 온도를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시각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어떤 제품이 좀 더 퀄리티가 좋고 정상적인 제품이고 또 그걸 가지고 고객한테도 제공되고 자, 그 다음에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는 방법. 자, 그러한 부분들. 왜? 그것 자체도 비용을 아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냉장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식품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알아보고요. 아무튼 이 뭐 온라인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뭐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자기 거는 자기가 만들 수 있도록 기록을 해서 여기에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뭐가 된다? 증거 자료가 되어서 뭐 문교부에도 제출을 하고 감사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하게 돼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뭐 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